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오늘 밤 전면 개통됩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안전한 환경이 조성돼 다행이라면서도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 박람회가 교육과 중소기업 주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방소멸과 중소기업 인력난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국가적 아젠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 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온정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충주시 조직 개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조직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자 공무원 노조는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궁평 지하차도가 참사 1년 3개월 만인 오늘 밤 전면 재개통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6월 지하차도의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개통을 앞두고 안전시설을 강화했다고 밝혔는데요. 김세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발생 1년 3개월여 만인 오늘 밤 10시 전면 재개통됩니다. 당초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 6월 말 재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통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후 충청북도는 안전시설을 강화했습니다. 터널 앞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은 지하차도가 15cm 이상 침수되거나 홍수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했고 2개밖에 없었던 탈출용 핸드레일은 최대 13개까지 늘렸습니다. 비상사다리 역시 50m 간격에서 더 조밀하게 12.5m 간격으로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또 구명조끼와 튜브, 로프가 들어있는 순환 인명 구조함의 수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려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추가 보강 공사를 실시해서 안전레일 6단에서 13단까지 했고 길이가 8.3km 정도 설치를 보강을. 한편 참사 유가족들은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돼 다행이라면서도 임시 개통부터 전면 개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저희에게는 정말 가족을 한순간에 이기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 개통 여부에 대해서만이라도 저희 유가족에게 먼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루 3만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오송 궁평 지하차도. 더 이상 비극적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박람회가 오늘 충북대에서 교육과 중소기업 주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주목하면서 이들의 국내 취업과 정착을 돕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박람회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40여 개 기업 부스를 옮겨다니며 취업 정보를 상담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박람회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국 5개 라이즈 시범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렸는데 그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열린 충북 박람회는 가장 큰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충북의 외국인 유학생은 18개 대학의 8천여 명으로 10,000명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20만 명을 돌파했고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유학생 유치는 이제 지자체를 넘어 국가적 아젠다가 됐습니다. 라이즈 체계가 본격화되면 유학생 유치도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유학생의 적응과 취업,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고요. 또 교육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채용 연결 플랫폼을 새로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일하고 싶어하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서로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지금 교육부가 중진공과 함께 만들어왔고 오늘 바로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심도 국내 일자리 정보와 비자 취득,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집중됐습니다.
우리 충북광역 소속의 대학교 유학생들이 졸업 후 전적을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OECD는 외국인 주민 수가 총 인구의 5%를 넘으면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4.8%로 이번 박람회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청주 오창 방산가속기 완공 시점이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춰지고 예산도 1,100억여 원이 증액됩니다. 충청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초 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비를 1조 454억 원에서 1조 1,643억 원으로 늘리고 사업 기간을 2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설계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계획 변경이 필수적이어서 긍정적인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주시가 추진 중인 조직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의원들이 조직 개편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그러자 충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즉각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의 조직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편이 충주시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라며 급조된 무리한 조직 개편안이라는 겁니다. 조기령 시장 재임 10년 동안 국 단위 조직이 5개에서 9개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번 개편으로 11개까지 확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5급 이상 정원 82명을 동결하겠다고 보고해놓고 갑자기 8자리나 늘리는 것은 임기 말 자리 늘리기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 시장에게 조직 개편의 기회를 넘겨줘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기를 양보할 수도 있는 거고 차기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상식과 순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반면 충주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국장급 기구수 상한 폐지 개정에 발맞춰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시정 운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조직 이기주의적으로다가 그냥 막 늘려가지고 무슨 승진잔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다 비슷하게. 충주시 공무원 노동조합도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충주시 조직 개편에 부적절한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개입해서 지구당 위원장님이 현 시장의 임기를 거론하면서 행정적인 일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 노조에서 좀 중단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충주시는 다음 달 열리는 충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조직 개편안을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연말 통과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취약계층은 난방비 걱정 때문에 한숨이 깊어지죠. 이맘때면 충북에서는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 펼쳐집니다. 벌써 19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경기 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온정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한 가정집. 비싼 기름값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연탄을 떼고 있습니다. 기름 떼다가는 어떻게 살아요? 기름 떼다가는 못 살지. 그걸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힘이 들어도.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더니 연탄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연탄 한 장 가격은 900원. 한 해 겨울을 나기 위해선 가구당 최소 1,500장의 연탄이 필요합니다.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CJB 청주방송과 사단법인 딩검다리, 충청타임즈가 공동 주최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함께 행복하실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올겨울은 기록적인 한파가 예고된 만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하지만 코로나 이후 점차 줄어든 모금액은 경기 악화로 인해 올해 들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한 25% 정도가 작년 대비 좀 모금액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은 근데 연탄 가구 수는 조금 늘었거든요, 작년보다. 지난 11일부터 도내 11개 시군 순회 모금을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도내 소외계층에 12만여 장의 연탄을 전달합니다. 순회 현장 모금은 내일 음성군을 끝으로 막을 내리지만 후원 계좌를 통한 온라인 모금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지금 부산에선 전 세계 최초의 항만 대이동이 진행 중입니다.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터미널인 자성대 부두가 북항 재개발로 자리를 옮기게 된 건데 교량 통과를 위해 대형 크레인을 절단하는 등 이사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암벽 크레인이 바지선 위로 올라갑니다. 바지선은 천천히 움직이더니 부산항대교 아래를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크레인 높이가 부산항대교의 선박 통항 높이보다 곱절이나 커 크레인을 잘라 높이를 맞춘 겁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에 맞춰 자성대 부두 장비를 3km 떨어진 간만, 신간만 부두로 옮기기 위한 해상 운송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바다로 옮겨온 크레인을 다시 육상에 재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육상에서 이제 해상에서 다시 육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해상 조건이 좋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고. 이들 장비는 올해 안에 재설치돼 다시 운용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선 높이 120m, 무게 1,200톤의 이 거대한 암벽 크레인을 해체해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 자성대 부두는 크레인 6대를 모두 옮기고 나면 부두 기능을 끝내고 올해 말부터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1978년 국내 최초로 개장한 자성대 부두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부산항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은 컨테이너 부두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안쪽은 1단계에 이어서 2단계 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자성대 부두는 당분간 화물차 주차장이나 장비 제작장 등으로 활용됩니다. 1997년 단일 터미널로는 세계 6번째 2천만 TEU를, 2020년에는 누적 4천만 TEU 처리 실적을 기록한 자성대 부두. 세계 최초의 항만 대이동으로 또 한 번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도내 모든 국공 사립유치원이 내일부터 입소 입학 신청 사이트를 통해 2025학년도 유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소 입학 신청 사이트는 유치원 정보 검색부터 접수와 추첨,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으로 법정 저소득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닷새간 우선 모집을 한 뒤 일반 모집은 11월 20일부터 사흘간 이루어집니다. 입학 신청은 국공 사립에 관계없이 최대 3개 유치원에 접수가 가능하며 선발은 자동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진천 음성 충북혁신도시에 계획했던 11개의 유초중 고등학교 가운데 마지막으로 추진했던 가칭 혁신초중학교 신설이 최종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충북교육청이 제출한 가칭 혁신초중 신설안에 대해 통학안전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초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한 곳에 둔 통합운영학교로 유치원과 특수학급까지 총 42학급 규모로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식이 오늘 대학 교원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차우규 총장은 개교 기념사에서 교원대가 40년 동안 쌓아올린 교육 경험을 발판으로 명실공히 K-에듀를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세계 교육의 중심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해 개교 40주년을 맞은 교원대는 지역사회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연중으로 이어왔고 오늘 기념식도 지역 주민과 대학 구성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중부 4군이 추진하는 공동장사시설 건립사업 후보지 공모에 음성군 2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공모 마감일인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마을은 원남면 1개 마을과 맹동면 1개 마을로 거주가구 7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곳입니다. 4개 군은 해당 마을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최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주시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통제 중이던 A씨를 치고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60대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자신이 타고 있던 화물차가 공사 안내 유도 차량을 들이받자 차량 통제를 하기 위해 밖에 나와 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창원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전을 매물로 올려놓고 주부와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쳐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에어컨 등 가전 사진을 확보한 뒤 실제 갖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40명으로부터 4,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거래 시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원경찰서는 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에 기름과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 A씨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청주시 사직동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 이웃이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아랫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식용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오늘 밤 전면 개통됩니다. 이제 궁평 2지하차도는 이전의 모습을 되찾겠지만 아직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픈 마음들과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개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억과 행동이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